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하루 세끼 밥 굶기지 않겠다고,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몸이 부서져라 살림하고 아낄 거 다 아끼면서 버텼죠. 특히 제 딸, 수진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희 집은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월급에 맞춰 살림을 꾸리다 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한 번씩 허리 휘어도 좋으니 아이들만큼은 남들한테 꿀리지 않게 키우자는 게 우리 부부의 공통된 생각이었죠. 특히 우리 딸 수진이는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했어요. 반에서 1, 2등은 떼놓은 당상이었고 상장도 수북하게 쌓였죠. 중학교 때는 학급 회장, 고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까지 맡았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신망도 두터운 아이였어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게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야지. 그게 엄마로서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수진이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갔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던지. 그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딸은 평생 걱정 없겠다고 말이죠. 회사에서도 일 잘한다고 칭찬받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아이였거든요. 성격도 참 곱고 따뜻합니다. 항상 먼저 배려하고 작은 선물 하나도 정성껏 준비하는 아이죠. 그래서였을까? 제 마음속에는 딸의 인생은 누구보다 반듯하게 완벽하게 흘러야 한다는 고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늘 상상했습니다. 우리 딸이 멋진 사람 만나서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모습, 남들 부러워하는 집에서 손주 키우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게 제 소원이었죠.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엔 항상 불안도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쩌지? 조건 안 맞는 사람 데려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딸이 연애 얘기만 꺼내도 저는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늘 괜찮은 집안, 안정된 직업, 비슷한 학벌 이런 단어들이 맴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모녀는 참 사이가 좋았어요. 주말마다 둘이 쇼핑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녔죠. 딸은 제게 친구 같고 저는 딸한테 든든한 조언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늘 제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더군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우리 딸도. 그런데 설레는 마음도 잠시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데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순간 속으로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평범한 얼굴, 남노한 셔츠, 구두는 달아 있었고 무슨 자신감으로 내 딸 앞에 앉아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나름 공손히 인사했지만 제 눈에는 집안도 학벌도 직장도 내세울 게 없는 남자일 뿐이었죠. 대화를 나눠봐도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평범한 회사 다니는 평범한 남자. 아니, 평범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조건으로 보면 우리 딸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폭발했습니다. 수진아, 제정신이야.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왜 저런 사람을 만나? 딸은 울먹이며 대답했죠. 엄마, 조건만 보지 말고 사람을 봐줘. 진짜 착한 사람이야. 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착하면 뭐해? 세상은 착함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 힘들게 키운 내 인생을 그렇게 망칠 순 없어. 매일 밤 모녀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반대했어요.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니?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월급은 얼마나 받아? 미래 계획은 있어? 딸은 그때마다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결국 딸은 말했어요. 엄마, 나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해. 그 말에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딸의 행복을 막을 자신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결국 저는 억지로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다짐했죠. 두고 보자. 저 사람한테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허전하더라고요. 딸이 시집 가면 외롭다더니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먼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딸도 전화를 안 하더군요. 서로 자존심만 세운 채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끔 남편이 물어봤어요. 수진이한테 안 물어볼 거야. 잘 지내나?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결혼했으니 알아서 잘 살겠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정말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제가 걱정했던 대로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설날이 됐는데 딸 부부가 집에 오긴 했어요. 사위는 인사성 밝게 절을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딸이 부엌에서 소곤거리듯 말했어요. 엄마, 제발 좀 웃어주면 안 돼. 저는 괜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돌아서는데 제 등 뒤에서 딸의 한숨이 들리더군요.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콕콕 찔렀지만 그래도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집을 나서는 사위를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낡은 차를 몰고 가는 모습, 옷차림, 뭔가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저래서 내가 반대한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할지 뻔히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끔 딸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지만 저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잘 지내냐는 물음에도 그냥 그렇다는 대답뿐이었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딸과 사위가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사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정한 수트, 반듯한 구두, 눈빛엔 자신감이 번쩍였죠. 장모님, 저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조금 자리를 잡았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사업을. 제가 아는 그 평범한 남자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위는 회사를 다니며 밤마다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기술을 배우고 틈틈이 사람을 만나고 실패를 거듭하다 결국 사업에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왜 자주 못 찾아왔는지도 알게 됐어요. 장모님, 사실 좀 부끄러웠어요.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찾아오기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딸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때 말했잖아. 조건보다 사람을 보라고. 그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더 놀라운 건 사위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수줍고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사업적인 안목도 있고 계획도 치밀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람을 잘못 봤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고 장모님께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장모님, 많이 늦었지만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위가 내민 봉투 안엔 제가 평생 보지도 못한 금액의 여행권과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게 뭐죠?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사위가 저희를 이렇게 챙겨주다니.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위는 우리 부부를 위해 제주도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그동안 가보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워 못 갔던 그곳을 명절이면 제일 먼저 찾아와 효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죠?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행 중 바닷가를 걸으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사위. 참 잘 키웠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키운 게 아니라 딸이 잘 골랐던 건데. 사위는 저희가 아픈 곳은 없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늘 챙겨줬습니다.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 좋은 약도 사다 드리고 친아들보다 더 잘해줬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차갑게 대했던지. 딸도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 대화하는 모습. 정말 사랑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 이래서 우리 딸이 그렇게 고집을 부렸구나. 사람을 제대로 봤구나 싶었어요. 저는 앨범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한 게 참 부끄럽다고 말이에요. 딸의 어린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모습들. 모든 게 제 잘못된 판단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조건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요. 학벌이나 집안, 직장. 그런 것들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의지가 있는지 그런 거였더라고요.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지. 딸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이제 다시 가까워져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정말 가족이 됐습니다. 사위도 이제는 편하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 저희도 친아들처럼 대하게 됐어요. 손주들도 생기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사위 덕분에, 딸 덕분에 우리 부부는 늦은 노후를 웃으며 보내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그때 끝까지 반대했다면 딸과의 관계가 영영 멀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아찔해요. 세상 모든 부모님들 제 얘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의 선택을 믿어주는 게 결국 아이의 행복을 지켜주는 길이라는 걸요.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가 선택한 사람에게는 분명 우리가 보지 못한 장점이 있을 겁니다. 조건보다는 마음을, 겉모습보다는 속마음을 봐주세요.